모든 비밀은 찾아오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세탁소의 문이 다시 열리던 그날 버려진 과거가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힘이 됩니다. 늦은 오후 비가 갠 도심 골목. 허름한 세탁소 앞에서 한 여자가 잠시 멈춰 섰다. 회색 정장을 곧게 여민 한혜라. 그녀의 시선은 오래된 간판에 멈춰 있었다. 정원 세탁소.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스쳤다. 딸그락 문 위에 종소리가 울렸다. 안에서는 세탁기 소리와 함께 비누 냄새와 구형 탈수기의 굉음이 섞여 있었다. 조미향은 다림질하던 옷을 걸어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어머, 이게 어디라고 여길 와.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닌 날 선 기운이 배어 있었다. 옆에서 차기범도 거든다. 우리 다신 볼 일 없는 거 아니었나? 낯짝도 뻔뻔하게. 차정원 미향씨 딸이라며? 차기범의 말을 끊으며 헤라가 말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었다. 기범의 눈빛이 흔들리고 미향이 헉하고 놀란다. 헤라는 미향의 표정을 읽으며 낮게 웃었다. 역시 맞군요. 미향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떨렸다. 내 딸이야. 내 피부치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관심 좀 꺼줄래? 헤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름이 낯익어서 혹시나 해서요. 그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남기고 세탁소 문을 나섰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기범은 미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정원이가 네 딸인 건 어떻게 알았지? 미향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나도 몰라. 뒷조사라도 했나 보지. 그때 골목길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주하늘이었다. 그는 차분히 헤라가 세탁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 골목을 벗어나자 하늘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세탁소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하늘의 등장에 기범은 놀란 듯 그를 맞이했다. 하늘씨, 웬일이야? 뭐 드릴 게 있어서요. 하늘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김치 몇 가지가 놓였다. 하늘은 젓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다. 근데 아까 오다가 차려입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걸 봤는데 왜 오신 거래요? 기범이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하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굳이 묻진 않을게요. 식사가 끝나고 하늘은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인사했다.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그를 배웅하던 조미향이 집 앞에서 말을 꺼낸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늘씨, 아까 온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불효시 같은 게 정원이 찾는 것 같더라. 그 말에 하늘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다. 정원 씨를 찾는다고요? 조미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원이한테는 일단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늦가을 저녁이었다. 주하늘이 세탁소 문을 나서 골목을 걸어 내려갈 때 그의 뒤쪽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좁은 골목 모퉁이. 한 남자가 검은 코트를 여민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황 실장, 진태석 회장의 명령으로 이미 이 구역을 며칠째 감시 중이었다. 차기범, 조미향 그리고 그들의 딸. 그는 손목시계를 흘깃본 뒤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움직임이 있군. 그는 차로 돌아와 조용히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했다. 한혜라가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30분 뒤 주하늘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건양그룹 본사 회장실.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은 진태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계를 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 실장이 들어섰다. 들어오세요. 태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단단했다. 황 실장은 조용히 서류를 올려놓았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 세탁소 인근을 주시했습니다. 결과는? 한혜라 부회장이 오후 5시경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주하늘 대표가 같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확실한가? 예. 차량 번호, 시간 모두 확인했습니다. 황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다. 세탁소 간판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 그 안에서 한혜라가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이어 나타났다.
태석은 화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흥미롭군. 그는 천천히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둘이 같은 날, 같은 집을 찾았다 이거지.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위에 금색 만년필을 굴렸다. 황 실장. 예, 회장님. 차기범 집을 계속 주시해. 예. 바로 사람을 붙이겠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황 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진태석은 홀로 창밖을 바라봤다.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헤라, 넌 아직도 그때 그 여자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는군. 그래서 내가 널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도심 외곽 버려진 공장지대 한가운데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철문 안쪽으로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간신히 살아있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사람 하나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박경신이었다. 한때 무명 모델로 화려한 무대에 서던 남자. 이제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한낱 포로가 되어 있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누구 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공허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한참의 정적 후 철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 발소리 하나하나가 냉철한 리듬처럼 바닥을 두드렸다.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이 짙었다. 주영채.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보다 더 차가웠다. 영채야, 네가 왜 여길? 박경신은 희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그러나 영채의 입가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아유, 꼴이 말이 아니네. 영채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보내주라.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영채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발끝엔 철제 말통이 굴러다녔다. 그녀는 그것을 발끝으로 툭 밀었다. 텅텅 울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래, 손님은 보내줘야지.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 말통을 번쩍 들어 경신의 옆구리를 힘껏 내리쳤다. 윽! 박경신의 몸이 크게 흔들리며 벽에 부딪혔다. 왜 이래 영채야, 너 그러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영채는 오히려 차분히 말했다. 이제 알겠지? 넌 나한테 선택받은 손님이야.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뜻이지. 그녀는 피가 묻은 손을 닦으며 뒤돌아섰다. 문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묘하게 느릿했다. 그녀의 표정은 잔혹함보다도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문가에 노민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참 예쁘게 끝내네. 너답다. 영채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입 닥쳐. 네가 한 일은 지워지지 않아. 지워지지 않는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민구의 비아냥에도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문을 열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앞에는 오래된 벽돌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영채는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숨을 고르려는 순간.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공난숙의 비서 구실장이었다. 그녀의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영채는 짧게 웃으며 물었다. 뭐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대?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구실장의 말에 영채는 잠시 멈칫했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잘 됐네. 나도 이제 할 말이 좀 있으니까.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서류 봉투를 받아든 구실장을 지나쳐 천천히 걸어갔다. 멀리서 새벽이 터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그림자처럼 무겁고 짙었다. 그리고 창고 안 박경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도와줘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깥으로 닿지 않았다. 쇠문이 닫히며 그 모든 소리가 잠식됐다. 공난숙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웠다. 창가엔 정갈한 난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정교한 서류 더미가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 정적을 깨는 건 오직 한 사람의 발소리뿐이었다. 딸그락. 문이 열리며 비서구실장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 뒤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주영채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서며 방 안을 후더봤다.
부른 이유가 뭐야, 엄마? 그녀의 말투는 도발적이었고 눈빛엔 이미 예의를 잃은 오래된 반항이 번져 있었다. 공난숙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앉아. 영채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이제 와서 불러놓고 이것 또 무슨 쇼야? 난숙은 감정 하나 묻히지 않은 얼굴로 물었다. 박경신한테 갔다 온 거야? 그걸 벌써 들었어? 비서가 입이 가볍네. 영채는 구실장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비서는 잠시 눈을 피했다. 난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해. 지금은 건양 쪽 지분 3%만 확보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진 조용히 있어. 그 말은 영채가 몸을 숙이며 웃었다. 나더러 그냥 가만히 있으라. 공난숙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아이가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는 동안 우리는 이득을 챙기면 돼. 그게 끝나면 네가 다시 주영채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 영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나보고 해외로 잠시 나가 있으라고.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잠시 해외에서 놀고 있어. 홍콩이나 런던 쪽으로. 이번엔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라고? 영채의 웃음이 서서히 뒤틀렸다. 엄마, 그 말이 제일 우습다. 언제는 나 결혼시킨다고 찾아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조용히 있으라니. 그때랑 상황이 달랐어. 아니, 똑같아. 영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땐 내 이름이 필요했지. 건양이랑 엮이려면 내가 필요했잖아. 근데 이제는 가짜가 내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 없다는 거야? 난숙의 손끝이 책상 위를 두드렸다. 그런 말투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네. 당연하지. 엄마잖아. 영채는 비웃으며 일어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채는 여유로운 웃음을 남긴 채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영채야. 난숙의 목소리가 차가운 벽을 타고 울렸다. 조금만 기다리면 네 자리 더 확고한 모습으로 돌려받을 거야. 영채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보며 눈에 힘을 실었다. 하! 확고? 참나. 그녀는 다시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공난숙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에 쥔 펜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아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구실장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해외 송출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저 아이를 눈앞에서 지켜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난숙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성의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다. 일단 결혼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녀는 피식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심의 불빛이 아파트 창문마다 점처럼 박혔다. 고요한 복도 끝 오래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차정원은 주방에서 물을 따르던 손을 멈췄다. 그 소리 하나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봤다. 화면 속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 익숙한 얼굴. 주영채. 정원이 문을 열자 영채는 문턱에 기대어 비웃었다. 내 집인데 벨 누르고 들어오는 게 묘하네.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다. 박경신, 너가 노민구 움직여서 빼돌렸어? 영채는 피식 웃었다. 네 정체를 알고 있는 두 남자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마이너스. 그만해. 소름 끼쳐. 정원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 순간 영채의 눈빛이 번쩍였다. 소름? 소름. 차정원, 네가 더 소름이야. 그녀는 격한 숨을 내쉬며 정원에게 다가갔다. 내 이름으로 엄마까지 네 편으로 만들었더라? 내 이름으로 누리니 행복했니? 정원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대었다. 너가 나보고 살라 한 거잖아. 영채가 피식 웃었다. 그래, 맞아. 내가 빌려줬지. 근데 뉴스에까지 내가 네 얼굴로 퍼졌잖아. 이젠 내 자리 돌려받아야겠어. 정원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돌려받아가. 너가 수습할 수 있다면? 영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못할 줄 아니? 네가 뭐 잘해서 엄마가 일단 너 편 들어주나 본데 얼마 못 가. 내려올 준비나 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날선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톡, 톡, 톡. 그 작은 소리마저 숨막힐 만큼 선명했다.
영채가 정원을 노려보다 몸을 돌려나갔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정원은 그 바람 속에서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기도처럼 들렸다. 제발 이제 그만. 영채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 자리는 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 문이 닫히자 정원은 천천히 주저앉았다. 거실엔 아직도 영채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차갑고 무겁게 그녀의 폐를 짓눌렀다. 창문 너머로 영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름을 빌려준 거. 대가는 정원이 너한테 가혹할 거야.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슬픔보다 더 잔혹한 결이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힘이 됩니다.